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실적 기대와 잔존해 있는 불확실성, 그 사이에서 시장은 신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등 틈새 모멘텀을 찾아내면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0.64%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제자리에서 눈치 보는 흐름을 보이다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10년물 국채의 3% 그리고 연준의 긴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우진, 에너토크 등 원전주들이 튀어올랐습니다. 또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원익크앤씨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TYM도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함께 업계 최초로 NFT를 발행한다는 계획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 뒷이야기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 최성환 교보증권 테일안로 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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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얘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월 FOMC 회의가 정말 눈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FOMC의 결과를 기다리는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박종훈 연구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유는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새 정부 출범, 그 다음 주는 바이든 방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기대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 회의가 아직은 조금 그 악재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악재는 마지막 한번 리스크는 시장에서 좀 발현되고 나서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성환 지점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미국 시간으로 3일과 또 4일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계속적인 부담이 오늘은 오히려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시장을 좀 반등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 아니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자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고 낙폭과대라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0bp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불확실성이 해소에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5월 5일 또 지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FOMC 이제 결과를 우리가 보고 나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시장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영환 차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테마를 좀 눈여겨보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눈여겨본다고 해도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직까지도 변치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코스피를 잔잔하게 샀는데 문제는 선물이죠. 선물도 계속 밀다 보니까 지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나버린 이런 형태가 됐고요. 전기전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정말 핑퐁 장세가 돼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오늘 금융통신, 운송장비 이런 쪽들의 소폭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과연 이거 계속 살 거냐 이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빅스텝 쪽으로 50bp 5월 달에 만약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문제예요. 만약에 6월 달에 75bp 정말 진격의 거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또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짧게 정말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에서 머리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골반에서 갈비뼈 사이로 수익률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먹고 빠져나오자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더 정리할까요? 네네. 네. 일단 저는 바닥을 항상 개인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바닥 찾는 거는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은 대응하는 영역으로 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큰 폭으로 미국장 보면은 정말로 큰 폭의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크게 노리고 들어갔다가 정말 마이너스 5%, 10% 금방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관망하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영권 차장께서는 이제 지금 박스권이 발끝에서 이렇게 머리까지 움직이는 그런 박스권이 아니라 지금 허리에서 뭐 어깨 정도까지 정말 짧게 지금 가져가야 되는 장이니까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는 물리기가 조금 쉬운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박종훈 연구원께서는 내일 전략, 앞으로의 우리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는 일단은 경계감은 가져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산업으로는 이제 보시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미국 투자와 관계돼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모습 보시면은 대형주를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대신에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이 기관이 중소형주를 픽한 이유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뭐 이런 반도체를 사는 것보다는 거기에 딸린 벤더들을 사는 게 더 수익 입장에서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실적,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 주들을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요즘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사게 된 거라서 그 컨셉으로 오늘 오른 종목들 잘 보시고 그걸 이제 내일까지는 좀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사놓으시고 이제 다음 주까지 꾸준히 사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경계감을 갖되 반도체 중에서 중소형주를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내일 시장 전략까지 짜봤는데요. 종목 콕톡 처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엔터주인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올해 엔터 4사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지만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주가는 다시 지지부진합니다. 탄력적인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최성원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 빅4라고 하는 회사들 그 연초 흐름을 좀 보시면 YG엔터, 뭐 SM, JYP, 하이브 차트를 뭐 볼 수 있으면 잠깐 주봉이라도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리오프닝 주가 바로 엔터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연초 대비하면 뭐 SM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갔었고요. JYP는 4만 원에서 6만 6천 원. 뭐 하이브는 25만 원에서 33만 원. YG엔터는 4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3월 말 4월 초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로 가장 많이 오른 게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들어서 이렇게 빠진 이유는 제가 보기엔 차익 실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는 조금 높았던 것 같고 눈높이보다 좀 낮아지다 보니까 빠졌던 것 같고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군입대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약간은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올해 엔터 4사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눈높이가 지금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온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재개가 되고 신사업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에서 NFT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고요. 메타버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진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5월 2일에는 제페토에서 BTS가
또 내놨어요, NFT를. 이제 주요 엔터사들의 신사업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 효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좀 답변을 해볼까요? 네네. 네, 일단은 메타버스 쪽이 뭐 이쪽으로 붙는 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일단 고가들을 다 찍고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쪽이 정말 기대감은 큰데 이게 바로바로 실적으로 크게 연결될 만큼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미래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에 군대 입대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군대를 가지 않고 있는 것만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NFT라던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NFT라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IP, 각각 스타의 IP라던가 소장품, 여러 가지 뭐 노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NFT화 시켜서 정말로 지금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가상의 AI가 실존하는 것처럼 활동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대를 가더라도 분명히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NFT라던가 메타버스 같은 조금 신세계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NFT 같은 신사업도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가시화될 예정이라서 좀 하반기로 투자 주기를 넓히면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또 올해 1분기에 K-팝 앨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확대됐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뭐 BTS나 블랙핑크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뿐 아니라 이제 4세대까지 왔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 뭐 NCT 드림 같은 4세대 아이돌의 활약이 또 눈에 띄던데요. K-팝 음반의 글로벌 시장 성장세도 사용한 차장님이 짚어주실까요? 4세대요. 네. 저는 1세대에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뭐 걸그룹 이름을 다 외웠던 거는 소녀시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이름은 잘 모르고 그냥 나오면 이 노래 좋다 그 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세대 아이돌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뭐 NCT, 스트레이키즈, 더보이즈, 트레저, 여자아이들, 스테이시, 에스파, 있지 이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저는 잘 모르는 그룹들인데 들어보면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작곡이라던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실력들을 확실하게 갖추고 준비를 시켜서 데뷔를 시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음악까지 그리고 음반까지 소장하면서 팬덤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팬덤이 국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로 확대가 돼가고 있는 과정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M 매각 같은 경우는 시장을 조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 장기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매각이 정말 되기는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지금 3대 엔터계 미스테리 중에서 하나로 떠올랐어요. 첫 번째가 BTS 군입대, 두 번째가 블랙핑크의 컴백, 그리고 세 번째가 이 SM 매각인데 앞으로 좀 예상 시나리오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훈 연구원님? 예, 뭐 그거를 저도 짐작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매각은 하는 것 같고 그 마무리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로서 어떡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슈가 사라지면 그다음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그런 것들이 SM이 지금 그 다른 엔터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게 핫할까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제 생각에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단기성 이슈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각은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엔터사 중에 최선호주가 세 분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먼저 어떤 분부터 하실지 최성환 지점장님부터 최애 종목 말씀해 주실까요? 뭐 걸그룹도 뭐 BTS뿐만 아니라 뭐 블랙핑크 네.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블랙핑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좋아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BTS가 2분기에 이제 신곡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븐틴, TXT. 지금 TXT는 이제 미니 4집이 선주문량이 145만 장에 벌써 달해서 밀리언셀러 등극이 좀 확실해 보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7월부터 서울 시작으로 미국 7개 도시 좀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븐틴도 나오고 6월 10일 되면
BTS가 이제 신보 발매를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 투어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BTS가 군입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신인 그룹이라든지 또 기존에 또 이런 뭐 TXT, 뭐 세븐틴 이런 컴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증권사들 목표 주가 지금 37만 원대 지금 목표 주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한다면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성원 지점장님은 하이브를 최애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그러면 네. 사연관 차장님의 최애 종목 네. 들어볼까요? 저는 조금 안정성을 노리고 싶네요.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도 아직 좀 무너지지 않았다고 봐야 될 만한 종목 JYP 엔터. 네, 그쪽을 좀 꼽고 싶고요. 일단은 기존에 어떤 트와이스급 신인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는데 그 외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와이스에다가 스트레이키즈, 거기다 니쥬 이런 세 팀 이상이 돔이라던가 아레나 쪽으로 투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수익성을 충분히 뽑으면서 오프라인 콘서트와 어떤 온라인 콘서트가 병행되면서 믹스 개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내년에는 한국, 일본, 중국, 미주 쪽에서 또 4팀 정도의 신규 그룹이 데뷔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제가 뭐 예전에 그룹들을 좋아했던 것에서 떠나서 요즘에는 그냥 이제 뭐 차트 같은 것들 틀어놓으면은 정말 노래가 안 좋은 노래들이 다 없어요. 정말 다 좋더라고요. 듣기가 좋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거기다 더불어서 팬덤까지 같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트와이스를 뛰어넘는 걸그룹 하나 정도만 같이 보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JYP 엔터가 안정적인 실적과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쥬가 진짜 일본에서 잘 나가더라고요. 잘 나가죠. 네, 박종훈 연구원님께서 지금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다 좋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웃으셨어요. 네, 왜 웃으셨죠? 네, 뭐 저는 다 안 들어봐서 그래서 그걸 안 들어봤지만 그러면 종목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최애 종목이신가요? 예, 종목적으로는 저도 이제 JYP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실적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오프닝 이 공통점이 엔터가 아직까지 여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걸그룹들 나오는 JYP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고요. 리포트들 보시면 상승 여력은 뭐 하이브나 이런 SM이나 YG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급이나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JYP가 훨씬 좋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JYP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예. 네, 우선은 지금 이제 하이브 한 분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 같은 경우는 JYP를 꼽아주셨는데 하이브가 또 좀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에 대한 그 미스테리가 좀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주가 상승이 좀 높을 것 같고 JYP는 두 분 다 좀 안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잘 나오긴 했는데 예상은 하회인 것 같아요. 이익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단기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에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긴 네. 했지만 또 우리의 눈높이를 아직 좀 채우지는 못한 느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BTS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 맞아요. 봐서 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우리에겐 BTS밖에 없다? 네. 근데 르세라핌이 또 어제 데뷔했는데 지금 반응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네. 그건 이제 반응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뭐 근데 주가는 항상 뭐 안 좋은 걸 반영을 해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니까요. 네. 예,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TS와 함께 끝까지 간다를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엔터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유럽 증시 출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3대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깍그 지수 모두 상승으로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전일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플래시 크래시라고 일컫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FOMC를 앞두고 좀 불안해진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6시죠.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럽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고 또 유로존의 실업률도 발표가 됩니다.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출발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콕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핸드셋 업체 중 인탑스를 최성환 지점장께서 가져오셨는데 실적 상승과 신사업 역량이 부각되면서 4월 신고가를 기록한 후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일단 신사업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봇부터 시작해서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는데 신사업 부분에서 인탑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향후 성장성을 점검해 보실까요? 네, 인탑스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네, 잘 보였거든요. 이유가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열린 5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야기 나온 게 로봇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낙점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향후에 이 로봇이 인공지능 A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 보행 보조 로봇 제임스가 첫 출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돌봄용, 가족용 로봇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만화 중에 그 아톰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로봇이 친구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봇이 말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들어가서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 이제 로봇이 사실은 지금 계속 고령화 사회고 혼자 사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외롭고 한데요. 이제 로봇이 점점 앞으로 이제 가정용, 또 돌봄용, 또 친구가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보이는 건 카페, 식당, 호텔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서빙 로봇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올해 3,000대에서 3년 내 10만 대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연내 택배 로봇을 또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글로벌 기업으로 본다라면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잖아요. 이 알파벳은 작년 말에 로봇 사업을 아예 분리시켜서 에브리데이 로봇이라는 새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역시 본사에 테이블 청소 로봇,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로봇 등 이러한 로봇이 계속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아마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아마존 역시 물류 로봇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정용 로봇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또 한전 KPS와 수소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인탑스의 기술력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또 인탑스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모바일 사업 중 인탑스 하면 이제 모바일 사업 중심의 어떤 회사, IT 디바이스 이런 회사였는데 이제 가전, 자동차, 이제 로봇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한전 KPS와 수소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점은 신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그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 머티리얼, 또 피니싱, 그러니까 CMF라고 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진단키트, 그러니까 코로나19 진단키트가 SD 바이오사이언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원래 시장에서 컨센은 영업이익이 한 270억 정도 됐었는데 570억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다. 300억이 애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증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동사가 공급하는 진단키트에 대한 이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존 모바일 사업 중심에서 가전, 자동차, 로봇, 이 수소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기존 사업부의 성장세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스마트폰 케이스, 그러니까 동사는 원래 그 플라스틱 사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로봇 부분도 이제 그 미국의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라고 자율주행 로봇
이 서빙 로봇인데 이쪽과 계약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케이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도 나오고 이제 폼 팩터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실적 부분인데요. 뭐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예상되는 게 1,37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45%나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매출 역시 1조 4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순이익단도 지금 재밌는 게 영업이익이 1,300억 되면 순이익단을 봐야 되는데 1,200억 정도가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아랫단에서 별로 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PS가 5,000원대 지금 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주가 대비 PER이 약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IT 디바이스에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PER을 높게 줄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안정적인 그런 모바일 사업에서 뭐 가전이나 자동차, 로봇 이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멀티플 PER을 10배를 적용한다면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원대 후반인데 52,5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PER도 성장성을 감안하면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가 52,50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 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사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삼성전자의 그 백색 가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세탁기나 냉장고. 근데 삼성전자가 해외 쪽으로 지금 매출 그리고 그런 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탑스 관련해서 박종훈 연구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말씀드린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예, 잘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주가상으로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조금 쉬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그 사이 이제 로봇 모멘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를 조금 다시 반등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당분간 조금 더 반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2분기 실적부터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그 케이스들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그게 보통 한 2분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하게 되면 그게 또 반영이 되면 다시 실적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 갈수록 또 다른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면 올해 내내 실적도 실적이지만 꾸준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밸류 뭐 아까 PR 7배 정도 생각하셨는데 예, 그거보다 더 싸질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 저도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예, 지금부터 다시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씩 신규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인탑스가 4월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는 조금 정체된 흐름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약간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데 다시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주가 흐름은 이제 4만 원을 이제 노리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4만 원대 올라서게 되면 또 4만 원이 지지선이 되거든요. 지금은 4만 원이 뭐 저항선처럼 뭐 약간 작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4만 원을 넘어서게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앞전에 이렇게 좀 길게 좀 하락을 했던 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여의도에서 그런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향후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자들하고 공유를 충분히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좀 저희 이야기하셨지만 조정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반가운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E&D인데요. 박종훈 연구원의 종목입니다. E&D는 글로벌 수준의 촉매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올 2분기부터 양극재용 전구체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2차 전지 활용을 하는 전구체로 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촉매제 관련해서
그 연료 저감 장치나 이런 데 친환경 차로 개조를 할 때 썼던 그런 그 제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촉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용 전구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가 뭐냐면 2차 전지를 만들 때는 그 양극재에서 NCM이 들어가잖아요. 니켈, 망간, 코발트 있는데 요거의 원재료단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공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원가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위고 이게 만약에 좀 더 성능이 개선되거나 하면 2차 전지 성능도 개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구체가 되게 중요한 그 재료 소재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이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었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익경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어들은 이제 대익경 전구체를 많이 하는데 소익경이라서 좀 더 스펙이 좋은 그 전구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것들하고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잘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글로벌 양극재 1위 업체인 유미코어하고 이제 협업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돼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작년에 증설 발표를 하면서 한 1,000톤에서 한 5,000톤까지 증설을 크게 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게 지금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다시 좀 꿈틀꿈틀하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2차 전지가 오르는 건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 쪽의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사업 성장성을 가지고 조금 주목을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회사의 이제 제품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매출이나 실적 성장성을 보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아직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아마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그 전구체 매출이 반영이 되면 매출은 한 50% 정도 업사이드가 성장할 것 같고요. 이익은 한 거의 2배 가깝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있다 보니까 내년이 오히려 올해 성장성보다는 내년 성장성이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구체가 전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데 중국이 뭐 전구체 글로벌 수요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실정에서 E&D가 이쪽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구체에 리튬을 1대1로 배합을 해야지 양극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안에 전구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구체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로 알고 있어요. E&D가 이 분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촉매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 또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 건 이제 대익경인데 우리 거는 이제 소익경으로 해서 좀 더 스펙이 올라온 좀 더 좋은 것들 하다 보니까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구체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내 업체들 예를 들어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개발은 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의 뭐 자회사들도 개발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경쟁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넘버원 양극재 업체들을 1등 업체를 잡았고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소입경 전구체라고 하는 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조금 강한 좀 가지고 있다 노하우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미코아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1위 업체죠. 그리고 유미코아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과 이제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업체로 좀 발돋움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은 성장세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빠르게 좀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유미코라는 이름을 많이는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 업체입니다. 이제 벨기에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독일 전 세계 이제 글로벌에서 차 시장에서 독일 특히 폭스바겐이 1등인데 이쪽에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제 유럽 업체들을 많이 쓰려고 하겠죠. 예. 뭐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셀 업체들이 많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기술이 좋아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럽 업체들도 계속 2차 전지를 내재화한다든가 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유럽 업체들을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미코가 물론 글로벌 1인 것도 있지만 유럽 업체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그 기술력 자체를 좀 더 높이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소재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관심을 받았지만 E&D의 이제 기존 주력 사업이 촉매 소재잖아요. 이 농기계 엔진에도 들어간다고 하고 여러 군데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제품들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또 매출 비중과 성장세도 함께 점검해 주실까요? 예. 물론 이제 그 주력이 원래는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뭐 차량은 이제 어차피 이제 매연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친환경 차의 이미지로 해서 좋긴 하겠지만 실적으로서는 그냥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차량에 대한 저감을 매연을 저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로 다 전환이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그 시장은 오히려 약간 조금씩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물론 촉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2차 전지 전구체의 성장성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D의 이제 주가를 조금 보니까 3월 15일에 조금 저점을 한번 찍고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상단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적된 걸로 보니까는 4월부터는 외국인과 이제 좀 개인이 좀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팔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전 고점이 4만 원 부근인데요. 저는 이제 단기에 뭐 그렇게 4만 원까지 이를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올해 이제 일단은 하반기 때 매출이 본격화되는 전구체 매출 본격화될 때까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혹시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신가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실적이 조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성장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2,800억이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유미코가 굉장히 뭐 배터리 하는 쪽에서는 유명한 업체예요. 양극재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원가에서 한 40% 이상을 양극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양극재 중에서도 구성 물질 전구체가 또 70% 이상의 제조 원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를 했다. 그것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연산 한 1,000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전구체를요. 근데 이게 한 올해 연말까지는 5,000톤으로 5배 이상 늘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점점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E&D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유미코와의 협력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거게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4만 원을 다시 한번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E&D라는 종목이 저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D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혹동 마지막 종목 항공 우주 관련주인 제노코입니다. 사영관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성적표를 내놨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증가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실적 뭐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은 하고 있는 산업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분야에다가 더불어서 우주라는 신사업을 붙일 수 있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윤 당선인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 110개를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내에서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 흐름을 탔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던가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거의 시장과 관계없이 신고가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까지 관련돼서 방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우주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은 세대 교체가 약간은 일어나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항공우주산업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우주개발사업이라든가 뭐 위성 탑재체 이런 쪽에서 국산화를 시키는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군의 전술정보통신 사업, 핵심 부품들을 또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 쪽으로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소형 무장헬기라던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이런 쪽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월 달에 또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단기적으로 지나가는 이슈로 보시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우주하면 좀 어렵고 실적 못 내고 있는 업체들 많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업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면서 일단 영업이익률도 11%까지 올렸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제노코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뭐 인텔리안테크라던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움직일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실적은 정말로 잘 내고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만큼 올해에도 연간으로는 최대 실적 달성이 거의 저는 이제 확실시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주 쪽 이게 우리나라나 어떤 특정 기업만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정말 보게 되면은 어떤 아마존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쪽들의 CEO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같이 여행 갈래 하면서 사람들 막 모집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지금은 비싸지만 나중에는 일상화가 되면서 우리가 어디 제주도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부분들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면서 위성 탑재체라던가 우주 쪽으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꼭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방위 산업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제노코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한 2% 정도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네.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노코를 보니까는 뭐 카이, 한화시스템, 뭐 LIG 넥스원 뭐 이렇게 거래처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좀 방산 부분에서 강점이 좀 뚜렷할 것 같은데 네. 그 강점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좀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 전술 정보통신 쪽의 부품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방산의 위성 통신 부품 중에서 제조되는 게 이제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좀 말은 어려운데 그런 부품들을 이제 어떤 국가조달청이라던가 이런 쪽들로 관련된 것들이 방산에는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도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이게 또 아까 이제 경쟁력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건 우주 관련된 분야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위성 탑재체 그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엑스밴드 트랜스미터라고 있어요. 이제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송신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성을 쏠 때 송신기 역할을 해주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720mbps.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성 탑재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저는 뭐 향후 성장 동력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항공 우주 분야 한번 물어볼게요. 하반기부터 뭐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데 위성 부품이랑 뭐 탑재체 분야에 위성 본체 분야까지 자체 기술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자체적인 기술은 뭐 당연히 이런 업체에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더 큰 먹거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위성 탑재체에 들어가는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영업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규모의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큰 기업들이 어떤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몇 년도까지 소형 위성 몇 기 발사해서 계약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점점 더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세계 각지의 유수의 기업들에서 손을 뻗어서 먼저 협업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에다가 위성 탑재체의 자체 기술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그 ETF에 이제 편입이 네. 됐더라고요.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의 UAM ETF라는 이 ETF의 구성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 뭐 드론도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빅데이터도 들어가고 네. 뭐 등등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정부에서 이제 오늘 또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 신정부에 얼마나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제노코는 얼마나 좀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업무 개시를 하긴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나온 공약들 얼마나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입법 절차 이런 거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아마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뭐 여가부 폐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공약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업무 개시 이후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서 계속 뉴스 또는 어떤 국정 보고 이런 것들로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실적 부분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업체에게는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연구원님은 제노코라는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회사랑 미팅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나고요. 보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우주항공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 강국이 됐던 가장 큰 게 우주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기술이 아니라 이게 낙수 효과가 큰 거거든요. 우주 기술이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기술로 넘어가고 그 방위산업 기술이 일반 제품, IT 제품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 로켓 기술을 잘 개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지금 LIG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미사일들을 또 잘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또 방위산업 수출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계속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우주항공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하고 지금의 우주항공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또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낙수 효과로 일어나면 뭐 제노코를 포함해서 뭐 위성 업체들도 그렇고 여러 그 업체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의 항공우주청 설립 기대감도 있고 또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 예정도 있기 때문에 제노코를 둘러싼 환경도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눌림이 있었습니다. 현 가격대에서 그러면 담아봐도 좋을지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분할 매수로 지금도 충분히 담아보기에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우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날로 높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매수하기에 적당한 기회고 1차 목표가 일단 4만 원 잡도록 하겠고요. 도달 시점에 재무제표의 개선 상태 보면서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환 시점장님께 이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답 잘 해주세요. 네, 앞으로 우리가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네, 아마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너무 비싸 보였지만 이제는 싼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도 틀릴 때가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증하는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 주식 중에 로블룩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뒤로 좀 잘 가더라고요. 네, 저는 뭐 140불에서 30불이면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앞서 뭐 BTS 메타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에 워낙 풀린 유동성으로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말했듯이 이제 싸게 보이는 기업들이 안 보였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매크로 변수가 아직은 뭐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큰데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렇게 뭐 그녀들의 저희 종목 곡토. 네, 좀 미녀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종목을 여기서 많이 좀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좀 압박을 드렸더니 여기에서 굳이 또 이렇게 미녀라고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엔터까지 저희에게 좀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잘 드렸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릴게요. 자,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그리고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론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께 숨겨진 톡과 전략 톡톡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또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